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네,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유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귀로 듣는 세계 여행 다돌세 넘버원 가이드 차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먹을 거잖아요. 맞아요. 포르투갈 여행 마지막 편이자. 오늘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 편이자 거기다가 모든 맛있다. 분들이 좋아하시면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네. 먹방 편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먹으러 떠나볼까요? 떠나봐요. 네, 오늘은 먹으러 포르투갈 왔습니다. 벌써 걱정이 되긴 하네요. 예, 너무 먹고 싶을 것 같아서. 내가 먹어본 맛이 많아요? 아니면 전혀 너무 동떨어진 맛이 많나요? 포르투갈 새로운 맛이 많고요. 그래요? 단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맛이 많은데 또 그 속에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음식도 많다 보니 살이 왜 빠져서 오는 나라가 있고 쪄서 오는 나라가 있잖아요. 저는 쪄서 오는 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상을 잘해야 될 텐데 내가 안 먹어본 것들이라서.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네, 포르투갈 음식 여행 함께 출발해 볼 텐데요. 이 포르투갈은 이베리아 반도에 있습니다. 스페인 서쪽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스페인 요리처럼 아랍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바다가 있다 보니까 네. 지중해 식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산물도 생선도 풍부하고요. 해산물 요리 또 우리 부산 사람들도 잘 아시잖아요. 네. 가시면 부산만큼 하는데?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신선한 고품질의 재료를 사용하되 간단하게 요리하는 게 포르투갈 음식 특징이에요. 멋지다.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된 요리긴 하잖아요. 맞아, 식재료의 맛이 살아있어요. 근데 또 독특한 건 이 풍미는 느껴지고 신선한 재료 자체가 맛있다 보니까 이 향신료를 강하게 안 사용하는데도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맛인데 음식 재료와 재료의 조합과 소스의 조합이 새로운 맛을 내는 그게 포르투갈의 음식의 매력입니다. 양념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재료의 본연의 맛을 살리면 건강에도 좋고 맞아요. 맛도 좋고 고급진 요리들인데. 당연하죠. 그래요. 뭐부터 먹어요? 네, 그러면 먹방 여행 떠나볼 텐데요. 첫 번째 맛보실 음식은 바칼라우입니다. 밭을 갈라고요? 바칼라우. 네. 밭갈라우 밭을 갈아라. 예. 어, 밭에서 나오는 뭐 음식 뭐 이런 거 아닌가? 바칼라우요? 밭에서 뭐가 주재료예요? 이 소가 밭을 갈아서 나오는 음식인데요. 응. 이 바칼라우는 소금에 절인 대구예요. 예, 바칼라우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밭에서 나는 건 아니구나. 대구. 네네. 근데 유럽은 대구 진짜 많이 먹더라.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랑 네. 생선 조리법이 또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좀 약간 담백하고. 나 안 먹어봤어. 유럽에서 대구는. 진짜 맛있는데. 진짜. 그러니까 제가 좀 독특한 게요. 네. 지금은 아니지만 저희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엄청 오랜 기간 동안 횟집 하셨거든요. 우와. 다대포에서 유명해요. 그러면 회 맛은 제대로 알겠네요. 근데 회를 못 먹습니다. 비린 맛에 예민하거든요. 아니 회가 왜 비려요? 회는 안 비리지. 제가 이게 생선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뭔가 비린 맛에 예민하다 보니까 회도 못 먹고 그 항상 가게 입구로 들어갈 때 커다란 수족관이 양옆에 수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선 눈 마주치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애들 눈을 막 피하면서 이제 입구로 들어가서 아빠 나 왔어 이렇게 하고 했던. 어머. 지금은 좀 먹긴 하는데. 어머 신기하네요. 어머 세상에 횟집 딸이 회를 못 먹어요. 그 대단한 그 맛있는 회를. 심지어 이제 그 회사 안타깝다. 동료들이랑 이제 저희가 횟집을 하니까 저희 횟집에서 회식을 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치킨을 시켜 먹는답니다. 어머나 웬일이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렇게 회를 이제 먹기 시작한 네. 비린 맛을 못 먹는 제가 느꼈을 때 비린 맛이 1도 나지 않는다는 거. 아니 근데 원래 구이용 생선들이 비리지 그다지 흰 생선들은 안 비리던데. 맞아. 그것도 알고. 근데 그 와중에 더 담백하고요. 더 고소하면서 그 생선의 그 비린 맛이 진짜 잘 나지 않아요. 진짜요? 이 대구가? 네. 그래서 혹시 저처럼 좀 비린 맛에 예민하신 분들도 도전해 보시기 좋은 요리라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유럽 가서 대구는 좀 먹어보고 싶어요.
그저 어릴 때는 몰랐지만 보통 요즘 보면 대구 음식 꼭 나오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 대구와 함께 화이트 와인이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먹고 싶다. 낮에 꼭 드셔야 돼. 햇빛을 탁 맞으시면서 야외 테라스에 앉으셔서 드셔보시고 이 바칼라우도 종류가 조리법에 따라 달라요. 우리도 고등어, 무조림 고등어, 구이 뭐 네. 여러 가지가 있듯이 다른데 바칼라우 아사두라고 하면은 소금에 절여서 해풍에 말린 대구 한번 말려요. 그러면 네. 아시죠? 네네. 우리 굴비처럼 또 맛이 쫙 올라오잖아요. 우리 명태 말리듯이. 그럼요. 이 대구를 물에 불린 다음에 올리브오일과 마늘을 넣어서 구워내는 요리입니다. 맛있겠다. 저는 이 친구가 제일 취향에 맞았어요. 그리고 한번 말렸다 보니까 그 진한 대구의 풍미에다가 올리브 오일에다가 한국 사람이라면 좋아하는 마늘을 좋아하니까 네. 느끼할 수가 없어요. 맛있겠다 이거. 너무 괜찮고요. 네. 바칼라우 요리에서 또 두 번째 요리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요리는요. 바로 바칼라우 제스피아두라는 거예요. 제스피아두. 이건 어떻게 먹는 거예요? 네. 이 제스피아드는요. 쌀과 함께 스튜로 만드는 바칼라우 약간 국밥 같은 느낌인데요. 네네네. 리스본에서는 새해 첫날에 우리 떡국처럼 바칼라우 제스피아두를 먹는다고 합니다. 여기 밥 들어가는 건 아니죠? 쌀이랑 같이 들어가요. 스튜로. 아, 그래요? 그냥 약간 국밥처럼. 진짜? 짬뽕밥 이런 느낌? 와, 우리랑 비슷하게 먹네. 맞아요. 그리고 이 바칼라우 아브라스라는 것도 있는데요. 잘게 찢은 대구에다가 튀긴 감자랑 양파, 달걀 같은 걸 올려서 만들어요. 이거 맛있겠다.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생선살은 부드러운데 함께 먹는 튀긴 감자 양파랑 튀겼잖아. 감자 같은 건 또 포슬하고 바삭바삭하면서 크리스피하니까 식감이 상당히 좋고 여러 재료가 섞여 있어서 맛이 풍부합니다. 어느 지역 어느 식당에도 바칼라우 요리는 거의 있기 때문에 네. 식당마다 다른 그리고 지역마다 다른 바칼라우 매력을 비교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일단 대구 자체가 좀 담백하고 맛이 그래서 뭘로 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요리법도 들어봐도 이거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화이트 와인이랑 네, 좋아요. 곁들여서 좋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먹는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배고프네. 잠시만요. I'm a m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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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s. I'm a m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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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s. I'm a mess in distress, but we're still the best. Dress fearless, say yes. We don't dress to impress. 괜찮단단 뭐래도 거짓말인 걸 난 알아. 괜찮겠지 뭐래도 착한 얼굴에 네 말 잘 들을 땐 괜찮잖아 그런 건. 내 룰은 나만 정할래. 볼 거야 금지는 건.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포르투갈에 와 있고요. 이제 어떤 음식을 접해야 될까요? 바칼라우? 바칼라우는 일단 먹었어요. 자, 다음 음식은요? 두 번째 음식입니다. 프란세지냐. 프란세지냐. 이름 귀엽죠? 프란세지냐. 그러네요. 귀엽네요. 뭔가 프란세지냐 하니까 프린세스 이런 말 떠오르지 않으세요? 오, 그렇구나. 그러네. 프린세스. 이 프란세지냐가 작은 프랑스 공주라는 뜻이래요. 그래요? 네, 어떤 음식이 공주라는 이름을 달았을까? 그러니까요. 이 포르투의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네. 벨기에로 이민을 갔다가 돌아온 다니엘 실바라는 요리사가 고안한 요리라고 합니다. 요리사가 고안한 요리.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요리를 전통 요리인데 보면서 이 공주란 말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여러분 어울리는지 한번 이 재료를 들어보세요. 네. 이 프란세지냐는 샌드위치 속에 구운 돼지고기와 햄, 소세지 등을 겹겹이 채우고 네. 마지막에다가 왜 우리 치즈 막 퐁듀처럼 쫙 녹여가지고 좀 올려주는 게 유행이잖아요. 네네네. 이 치즈를 쫙 부어가지고 녹여서 올린 다음에 샌드위치 안에다가? 아니, 샌드위치 위에다가 위에다가? 네. 올려갖고 쫙 뿌려갖고 녹인 다음에 네. 특제 토마토 소스인 프란세지냐 소스를 끼얹어 내는 따뜻한 음식입니다. 엄청 고칼로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 소스가 토마토 소스. 네, 토마토 소스인데 약간 드셔보시면 우리 왜 그 함박스테이크에 올라가는 데미그라스 소스인데 좀 네. 토마토 소스 맛이 나네요. 그래요? 좀 산뜻한 맛. 맛있겠네. 정말 맛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이 프란세지냐의 별명이 있어요. 이 네.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내장 파괴 버거라고 불러요. 무섭다. 왜냐하면 칼로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원래 이름과는 너무 다르네요. 내장 파괴버거. 그러니까 두꺼운 고기에다가 햄에다가 치즈에다가 빵에다가 그 위에 또 모짜렐라 치즈에다가 소스까지. 근데 하지만 이름은 작은 프랑스 공주라는 거. 네. 일단 조합 자체는 맛이 없을 수 없다는 거 느껴지시겠죠? 네네. 이건 상상할 수 있는 맛이에요. 일단 딱
그 요리가 나오게 되면은 왜 우리 오므라이스 계란 덮여 있는 거 나오면 위에 소스가 착 뿌려져 있어서 얘가 반질반질 윤이 나잖아요. 약간 그 계란이 치즈로 대체돼 있는 그런 비주얼. 와, 엄청 느끼하겠는데. 사실 와. 좀 느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통 음식을 먹고 싶다 보니까 프란세지나를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많이 찾아봤는데 네. 후기가 있었어요. 진짜 맛있다. 새입까지 정말 맛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조금 한국인이라면 힘들 수 있으니 네. 절대 이 또 칼로리도 높으니까 네. 많이 시키면 1인당 안 되겠다. 한 개씩 시키지 말고 하나만 시켜서 하나를 시키고 나눠 다른 먹어야겠다. 음식을 시켜서 반반 먹어라. 약간 좀 칼칼한 거랑 같이 시켜야겠다. 네, 경고문들이 많았습니다. 네. 다녀오신 분들의 말에 따르면. 맛은 분명히 있는데. 네, 저도 실제로 먹으니까 와 맛있다 하는데 새입부터는 콜라 이 콜라를 찾게 되더라고요. 일단 여러분들 드시게 되면은요 그냥 그 고기와 치즈 자체의 패티 자체의 맛도 참 맛있지만은 네. 여기 위에 또 잘하는 집들은 써니사이드업이라고 하죠. 그 달걀 후라이 네네네. 반숙된 거 착 올려주거든요. 네. 노른자가 탁 터지면서 치즈와 빵과 고기와 햄의 맛을 한번 느껴보세요. 약간 그 뭐랄까 빵 없는 고기 햄버거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시키지는 말고. 예. 하지만 새입까지 진짜 맛있다는 거. 네. 자, 다음은요. 네, 다음 또 맛있는 음식 소개해드리는데요. 아호스 두 마리스쿠입니다. 얘 이름 기네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음식일지 전혀 상상이 안 되실 건데 네.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아호스 두 마리스쿠는 각종 해산물과 육수를 넉넉하게 넣고 토마토 소스와 쌀을 넣어서 끓인 요리입니다. 한국 분들에게는 이렇게 불리지 않아요. 혹시나 미리 그 음식을 찾아보신다면 세 글자 검색하세요. 해물밥. 해물밥 하니까 충분히 알겠다. 네, 저는 아호스 두 마리스쿠라는 걸 사실 이거 조사하면서 알았고요. 네. 해물밥이라고 해물밥. 해서 알았습니다. 요건 좀 맛 좀 상상이 되네요. 아, 요 비슷한 거 좀 있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에? 저 요거- 스페인 이런 쪽에도 없었나? 비슷한 음식들이 뭐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여행하면서 해물밥은 온리 포르투갈에서 아, 그래요? 처음 먹어봤는데 여러분 이거 되게 맛있어요. 그래요? 리스본에서 제가 이 해물밥 맛집에 갔거든요. 네. 이제 오픈하자마자 갔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제 앞에 줄을 막 서 계신데 빨리 서 계신 제 앞에 서 계신 분들은 다들 한국 분이셨다는 거. 일찍 일어나는 네. 새가 해물밥을 먹는다. 맛은 뭐랄까요? 새우, 오징어, 조개 같은 해산물이 듬뿍 들어있는 해물 라면죽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토마토 소스 들어가서 약간 스파게티 소스 있잖아요. 왜 좀 국물 네. 많은 스파게티 소스 이런 거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맞아요. 그 맛에 가깝기도 어. 한데요. 이게 신기한 게 은근히 그런 라면 국물 맛이 나고요. 그래요? 대신에 왜 우리 매운 라면, 그 가벼운 매운 라면 말고 왜 그 약간 안성맞춤인 라면 있죠. 된장 베이스 라면. 구수하면서 좀 약간 그런 약간 걸쭉한 라면의 맛이 나기 때문에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순한 라면 맛, 이 부드러운 맛의 라면 맛에다가 토마토의 신선하고 깔끔한 맛이 더해진 듯한 맛입니다. 그게 이제 그럼 국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국물 있죠. 그러니까 국물 있죠. 국물. 짬뽕밥 생각하시면 돼요. 짬뽕밥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지. 우리 왜 라죽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라면에다가 밥 넣고 끓인 거. 그거 딱 생각하시면 그런 거. 됩니다. 맛있겠네. 그러니까 제가 딱 갔을 때 날씨도 마침 추웠어요. 그리고 느끼한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런 국물이 좀 당겼는데 네. 속을 뜨끈하게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꿀팁 하나 드리자면 포르투갈에 피리피리라는 소스가 있어요. 네. 이게 국민 소스이면서 약간 매운 칠리 소스, 매운 소스거든요. 네. 이 소스를 여기다가 넣어서 드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칼칼함이 더해진 이 해물밥 드실 수 있습니다. 아. 한국 맛 그리우시면 해물밥 시키시고 피리피리 소스 꼭 더해주세요. 앞에 그 공주 있잖아요. 네. 프란세지냐. 프란세지냐? 프란세지냐랑 같이 먹어야 되겠네요. 해물밥. 괜찮아요. 그렇죠. 순간 든 생각인데 이 피리피리 소스는 우리 왜 갔었을 때 뭐 청양초 주세요 하듯이 웬만한 식당에 다 있거든요. 네. 프란세지냐에 피리피리 소스 뿌렸으면 뿌려서 조금- 핫소스 뿌리듯이. 좀 나았겠다 싶네요. 그러네요. 네.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자, 다 같이 놀자 함께하고 있는데 만난 게 너무 많네요. 그럼요. 그러면은 우리 4부에서도 계속 먹방 투어는 이어지는 겁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함께 하시죠. 좋습니다. 노래 듣고요. 저희 4부에서 기다릴게요. Heart beats fast, color
한 바퀴. 네, 유진 가이드와 함께 포르투갈 여행, 그 중에서도 먹방 투어 하고 있습니다. 먹방 투어하기 좋은 나라 3가지 음식 만나봤는데 다 맛있을 것 같고요. 안 먹어봤지만 그럼요. 상상이 가는 맛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또 어디로 뭘 먹으러 갈까요? 음식을 좀 먹으러 떠나기 전에 네. 오늘 음. 약간 TMI일 수 있지만 네. 여러분들께도 꼭 필요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이 포르투갈에서의 경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네. 눈물 없이 말할 수 없는 진짜 눈물이 가득한 스토리거든요. 그래요? 제가 이 포르투 소개해드렸었잖아요. 제2의 포르투갈의 도시이자 이 포르투갈의 이름의 어원이었던 네. 포르투에서 한 식당에 갔습니다. 전통 음식점은 아니었고요. 그냥 막 서치하다가 수제버거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그때가 좀 애매한 이른 시간대여서 가게에 들어가니까 손님이 한 팀도 없고 되게 널찍했거든요. 제가 영어를 솔직히 잘하진 못하고 네. 약간 이제 서바이벌 영어, 생존 영어 정도를 네. 합니다. 그래서 나름의 예의를 갖추면서 excuse me 하고 can I have a seat? 앉아도 될까요? 네. 라고 하면서 물어봤어요. 별 반응이 없으시길래 제가 빈 테이블로 이렇게 앉았어요. 걸어갔죠. 앉진 않고 걸어갔습니다. 걸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카운터에 있던 여자 직원분이 진짜 화를 내시는 무서운 표정으로 막 영어인지 포르투갈어인지 기억도 안 나요.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야단치셨구나. 근데 엄청 야단을 치시는데 제가 빠른 영어이니까 뭐 알아들을 수도 없죠. 그리고 상황이 너무 난감스러운 거죠. 저는 나름 막 인사하고 미소 지면서 헤헤 안녕하세요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뭐가 잘못된지 알 수가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네. 이 패닉 그 자체라서 일단 자리에 앉긴 앉았는데요. 네. 제가 또 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언성을 외국에서 처음 듣는 거라서 메뉴판을 이제 아무렇지 않은 척 내가 뭘 잘못했나고 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버렸어. 저도 모르게 울고 있으니까 나이가 좀 지긋하신 우리 할아버지 직원분께서 오셔가지고 네. 엄청 좀 달래주시더라고요. 차근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네. 괜찮아 많이 슬펐어 라고 하시면서 사실 이제 포르투갈 오면 인사를 너가 하고 이 서버가 안내를 해주면 네. 그 안내를 받고 자리에 와야 되는데 너가 그게 안 돼서 저 직원이 좀 화를 낸 것 같아. 그렇다고 그렇게까게 화를 내요? 그러니까 왜냐면 또 저희가 외국인 누가 봐도 외국인이잖아요. 네. 근데 얘기를 너무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도 너무 심하게 화를 낸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러니까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이쁜 공주님 막 진짜 저한테 공주라 그러면서 울지 마 이렇게 하면서 막 농담으로 막 달래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시죠? 너무 또 마음이 더 따뜻한 서러워지- 할아버지가 달래주시니까 엉엉 울었어? 진짜 막 엉엉 울면서 I'm just 엉엉 I'm just만 한 10번은 넘게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도 좀 외국인이라서 상황을 잘 몰랐을 수 있고 예의를 갖췄는데 홍군형이 나니까 서글픈 마음도 들긴 했는데요. 네. 할아버지 설명 듣고 나니까 포르투갈에서는 그리고 또 유럽 혹은 다른 나라에서는 네. 인사를 더 잘하고 서버분이 안내해 주실 때까지는 기다려야겠구나.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예의 바르게 들어가도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지지 않으면 예의를 좀 어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물론 아직도 슬프고 그분께 막 머릿속으로 전 또 화를 못 내니까 네. 머릿속으로 상상하거든요. 영어로 막 안 되는 영어로 저분께 이렇게 얘기했어야 내가 됐는데.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너는 좀 화를 많이 냈잖니 막 하는 영어를 막 짜깁기를 하다가 네. 이제 그냥 나왔습니다. 다 먹고 나왔는데 혹시나 라디오 들으시는 우리 생생님들 중에서 저처럼 유럽 식당 문화를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좀 알고 가셔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이제 눈물 콧물 쏟는 암저스트를 하지 않길 바라면서 포르투갈 식당 이야기 한번 전해봤습니다. 아직까지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때 나는 어렸었기에. 네. 그죠? 요즘은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식당 가서 일단 네. 안내를 받기 전에 2명이에요, 3명이 하고 서 있을 경우도 많은데 맞아요. 꼭 유럽뿐만이 아니라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혼날 줄은 몰랐다는 거죠. 진짜 오되게 혼났거든요. 네. 저는 무슨 제가 큰 잘못한 줄 알고 네. 순간 어쨌든 음식점에 가면 일단은 서서 기다리시라. 맞아요. 어디든 문화를 지키셔야 됩니다. 동서양을 떠나서 그게 제일 낫겠네요. 인사 기억나시죠? 올라하고 서 계시면 돼요. 올라. 네. 네. 자, 그렇다면 4번째 음식 가볼까요? 네, 4번째 음식 사르디냐스 아사다스입니다. 어렵다. 이름이 진짜 어렵죠. 네. 포르투갈어가 좀 어려워요. 이 포르투갈이 대서양 끝에 있는 만큼 생선 요리가 많은데요. 이 샤르디냐스도 포르투갈에서 꼭 먹어야 될 음식입니다. 이제부터 한국말로 할게요.
정어리구이예요. 정어리구이. 정어리구이가 이렇게 어려운 말이구나. 네, 어려워요. 이 포르투갈 사람들은 5월에서 8월 사이 여름철에 정어리를 숯불에다가 착 구워가지고 와인과 함께 먹어요. 네. 특히 6월에 열리는 성 안토니오, 성 요한, 성 베드로 축제 기간 때는 모두가 이 길거리에서 사르디냐를 야외에서 즐기는데 야, 생선구이를 진짜 즐기는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진짜 부산 사람들 못지 않다니까요. 음. 여행 중이시라면 꼭 드셔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여름철 또 가장 맛있는 때이기도 하다고 해요. 5월에서 8월. 네. 그래서 정어리는 포르투갈에서 여름의 여왕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이 수세기 동안 성인 축하를 위한 전통적인 지역 축제 때 먹는 음식이기도 했지만 8월이 되면 네. 10일 동안 정어리 축제 자체가 열린다고 해요. 여기가 8월이 별로 안 더운 거죠. 많이 가시면 더워요? 포르투갈 날씨 거의 좋아요. 아. 특별하게 많이 춥거나 많이 덥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구이 축제인데 8월이면 우리나라는 진짜 쪄 죽을 것 같거든요. 아우, 근데 이제 구이 축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계절적으로 좀 괜찮은 동네인가 괜찮습니다. 보다 이 생각이 드네요. 포르투갈 진짜 여행하기 좋은 나라고 음. 그리고 이 축제가 또 대미인 게 구이는 그러면 뭐 다른 축제 때도 구워 먹잖아 하는데 네. 이 축제가 되면 쉽게 이렇게 왜 우리 철판에다가 이렇게 숯불에 막 뒤집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음. 대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제작을 해서 대형 오픈 철판. 파이어 그릴을 해가지고 와. 거기에다가 정어리 수백 마리를 쫙 깔아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구워 돌려가면서 구워냅니다. 그러니까 맛있겠다. 이 냄새가 진짜 십리밖에 웬 말이에요. 백리밖을 가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고소하고 짭조름한 군 정어리에다가 와인 한 잔도 괜찮고요. 그리고 정어리랑 간 만든 이 담백한 빵을 같이 곁들여 드셔도 맛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아니요. 생선이랑 빵이잖아요.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사실 포르투갈 가시면 고기를 시키시든 생선을 시키시든 기본적으로 빵과 삶은 감자는 같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드시면 됩니다. 생선구이와 빵이라. 네. 아유, 안 먹어봐가지고 아직 어색하네요. 되게 촌스럽네요. 네, 드셔보시면 그 럭셔리한 맛, 생각보다 아름다운 조화에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정어리처럼 가벼운 해산물 요리 좋아하시면 아메이조아스 블라오 파토라는 것도 추천드리는데 이것도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조개술집. 조개술집 맛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또 조개도 유명해요. 네. 그래서 기름에 마늘을 막 볶다가 양파, 고수, 조개, 화이트 와인, 레몬을 넣고 요리한 조개 술찜인데요. 식사보다는 가볍게 와인 안주로 많이 먹어요. 네. 이게 살아있는 조개로 꼭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쫄깃한 조개 맛과 마늘 맛이 우러난 그 네. 자작한 국물 스푼으로 떠먹는 맛 아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서양 분들은 잘 안 떠드시던데 우리는 그 국물 그래요? 쫙 우리 떠먹으면 바지락 술찜. 그 애들도 잘 먹거든요, 우리 집은.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요리 먹으면서 여기도 우리 좀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처럼 파스타면도 같이 막 볶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맛이더라고요. 그런 건 안 해주시는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익숙한 맛의 음식 원하신다면 실패 없이 조개술찜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포르투갈의 음식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슬픈 식당 얘기까지 해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다른 음식 소개해드릴게요. Just wanna fall in love. Yes. Real slow and PKT. Y'all know how we do it. Yeah, it's going down. I'm feeling this. Woo. Can I explain this to you? Yeah. It's all about love. 네, 포르투갈 여행 마지막은 먹방 여행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네, 다음 음식은요. 폴보아 라가레이로입니다. 또 오늘은 이름이 다 어렵다. 전부 다 사실 그냥 폴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기왕 알려드리는 거 풀네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포르투갈 어로 찾았더니 네. 괜히 찾았다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폴보아 라가레이로 한번 알아볼게요. 뭐예요? 네, 문어 다리 요리입니다. 아,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문어요리. 문어를 삶은 다음에 네. 마늘이랑 올리브 오일이랑 같이 해가지고 한번 싹 겉을 스테이크처럼 구워줘요. 그리고 당연히 삶은 감자를 같이 곁들여 나오는 네. 대표적인 포르투갈 요리입니다. 문어 스테이크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왜 독특하냐면 통으로 구워요. 어, 삶아가지고 문어 다리만 굽는다. 보시면 다리만. 왕문어 있죠. 네. 거대 왕문어 다리 엄청 두꺼운 이 어. 왕문어 다리를 갖다 몇 개 주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먹던 문어와는 맛이랑 식감 자체가 아예 반대예요. 아, 그래요? 네, 우리는 왜 문어 숙회 먹으면 네. 오동통통 쫄깃쫄깃 질겅질겅 이런 음.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두툼한 문어를 딱 올리브 오일과 마늘 향이 곁들여진 걸 썰어가지고 네. 베어 물면 겉은 살짝 바삭한데 속이 정말
부드럽게. 안 그래도 삶고 또 구우면 좀 질겨질 텐데 그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푹 삶아서 살짝 겉을 구워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드러움이 부드럽구나. 얘네들이. 어떤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까요? 진짜 우리 막 대구 요리 먹듯이 그 정도로 부드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어가 다르긴 다른가 보다. 진짜 부드럽게 씹히고 씹을수록 살짝 쫄깃해요. 그래서 쫄깃한 맛보다는 부드러운 맛이라서 입에서 녹는 촉촉한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상상이 가실 것 같습니다. 사실 네. 드셔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모르겠다. 먹어봐야 맞아요. 되겠다. 그러니까 해산물 요리 좋아하신다면 이 뿔보 요리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은데 희소식은 예전엔 없었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네. 그 레스토랑에도 있어요. 뿔보 요리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한번 궁금하시면 국내에서 한번 드셔보셔도 좋겠어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네, 마지막은 짐작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음식들이 쫙 나왔는데 음식과 곁들일 그게 안 나왔잖아요. 바로 저번 시간에 살짝 소개해드렸습니다. 요리에 빠질 수 없죠? 포트 와인입니다. 포트 와인. 지난주에 그 포트 와인 투어. 네.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거기서 하루 묵으면 좋겠다 싶던데. 맞아요. 이 포트 와인은 진짜 투어 다시기도 좋고 그리고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와인이자 선물로 사오시기도 좋은 와인입니다. 네, 브랜디가 섞인 거. 맞아요. 왜 얘기 드리냐면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와인이기도 한데요. 역사가 좀 재미가 있어요. 아주 옛날에 100년 전쟁을 할 때 프랑스에 패한 영국이 이 보르도 지역을 빼앗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교역이 중단되니까 영국 사람들이 와인을 되게 좋아했대요. 근데 프랑스산 보르도 포도주를 수입이 안 되는 거죠. 네.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먹기 위해서 포도주를 어디서 좀 받아올까 산지를 찾다가 잉글랜드에서 가까운 포르투갈의 항구 연안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산지는 찾았는데 거리가 그래도 꽤 있어요. 네. 그 시대엔 냉장 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기를 거치면서 들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 식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더 먹을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해답을 찾는데 바로 알코올 도수가 높은 브랜디, 이런 위스키 같은 거를 와인에 첨가해서 발효를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네. 독주를 넣으면 발효가 멈춰지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변질 없이 오히려 더 독특하고 맛있는 포르투갈의 와인인 포트 와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변하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네. 그래서 당시에는 이 항구인 오포르투에서 와인을 선적했기 때문에 포르투 와인 하다가 포트 와인으로 지금 불리게 된 것이라고 해요. 네. 이 와인을 맛보시게 되면 일반 레드 와인을 느끼셨을 때 그 드는 쌉싸름한 탄닌감보다는 와인을 진하게 농축시킨 우리 복분자처럼 네. 달콤하고 포도향과 그리고 그 강한 걸쭉함이 느껴지거든요. 네. 오크통에 숙성되면서 느껴지는 스모키 향도 어우러져서 혀끝을 강렬하게 자극하는 포트 와인 달콤합니다. 꼭 강추드릴게요. 맛있을 것 같다. 먹는 얘기를 하면 늘 궁금해지죠. 그 나라가 더 가고 싶어지고요. 그럼요. 며칠 우리가 포르투갈을 여행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꿈꾸게 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예, 많이 가지는 않잖아요. 다른 유럽에 비해서. 네, 하지만 근데 추천드려요. 진짜 매력적인 나라인 것 같아요. 저도 꼭 한번 가고 싶습니다. 즐거웠고요. 다음 주는 그럼 새로운 여행지인가요? 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여행지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올게요. 볼빨간 사춘기 아틀란티스 소녀 들으면서 저 인사드려요. 내일 봐요. 저만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